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건 악용, 몰염치 행위를 처벌해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좌파들은 세월호 영령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언론 매체 동원은 물론 광화문에다가 텐트를 치고 정치적으로 굴거먹더니 이제는 세월호 피해 지원비라는 정부 배정 예산 돈을 유용하는 일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8주기로 이러한 사건이 계속 오늘도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비 예산으로 유족의 슬픔을 치유하고 넋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배정된 예산으로 요트 여행을 한 시민단체도 있었고 이 여행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은 없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상당액이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세미나, 일부 시민단체 여행경비, 각종 동네 소모임 활동비 등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예산은 본래의 목적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사용되어 마치 위안부 할머니 돈을 갈취해 국회의원이 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천벌을 받을 사람입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매년 10억서부터 20억씩 모두 110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단체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는 2018년 사업비 2천만 원을 받아 김정은 신년사 등이 주재인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김일성 항일 투쟁의 진실 영상을 상영하고 평양 갈까 문구 등을 담은 현수막을 완산 시내 곳곳에 설치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매일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김정은에게 신년사 학습이나 하다니 세월호 아픔 치유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소규모 단체들이 1,000만 내지 4천만 원씩 지원금을 받아 다과활동을 하거나 전국 각지를 여행한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한 예술단체는 비빌 언덕 찾기라는 사업명으로 1,100여만 원을 받아 전주 한옥마을, 제주도 현장 체험을 하는데 대부분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110억 원의 지원 예산 중 30 내지 40%를 세월호 피해와 무관한 곳으로 써버렸다고 합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차마 세월호 지원금이라는 꼬리표를 달린 돈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월호 지원금을 2018년 지방선거 직전 3개월 동안 100만 원서부터 500만 원씩 아파트 분여회 등 동네 모임에 집중 살포낼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안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세월호 지원금을 지방선거 득표에 이용했다면 도덕적 비판을 넘어 범죄 행위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시민단체는 간판을 내걸고 민간 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금 형식으로 혈세를 지원받아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 중이거나 이용 중인 시설물이 경기도 안산시에만 최소 7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사업 규모는 총 1,5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4곳은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으로 1,35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추모, 치유, 공동체 회복 등 비슷한 용도와 주제를 내걸고
경쟁적으로 건물 확보에 나서면서 비슷한 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겹치기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추모 의미가 퇴색되어 의미 없는 데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경기도 등은 지난 6년간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시의 시설물을 최소 7곳 마련하는데 총 1,50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부로 안산시에 지급한 110억 원과는 별도 예산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8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 주민정신 건강관리를 위해 국비 464억 1천만 원을 들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올해 9월 착공해서 2024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인 이 센터는 5일의 중심 진료와 심리 상담을 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 센터 근처에는 총 사업비 148억 원이 들어간 세월호 관련 건물이 별도로 건립된다고도 합니다.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단원군 고잔동의 한 공원 안에 2025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립 목적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동체 회복력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이라고 합니다. 일반 주민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전 국민이 겪었는데 단원고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기능까지 겹치는 대형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추모시설의 총 사업비 453억 원 규모의 4.16 생명안전공원도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안산시 대표적 유원지인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희생자 봉환시설이 포함된 추모공원을 건립하기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은 봉환시설은 유원지 공간에도 맞지 않고 추모 의미를 살리기도 어렵다면서 반대했습니다. 주민 간 갈등으로 번졌지만 당시 정부와 안산시는 단원고와 가까운 화랑유원지 내에 추모시설 건립을 확정하고 조만간 착공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와 안산시는 4.16 재단 4.16 가족협의회와 같은 세월호 관련 단체의 건물 또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16 민주시민교육원 건물은 2021년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128억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건물은 기업교실, 회의실, 강사대기실, 자료준비실, 영상실, 다목적 휴게실, 도서실 등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2019년 추진된 초기 감사원 감사에서 예산 낭비라며 신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유족들의 추모만으로 충분하며 좌파 정권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절대 이것은 안 됩니다. 민주당은 광우병 괴담으로 큰 정치적 이익을 본 이후 계속 완전히 이런 대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무례한들을 동원해가지고 소설이라고 매도까지 한 바 있는데 세월호 사고 때는 좌파 방송인 김대중과 함께 미 잠수함 총돌설 등 황당한 각종 괴담을 만들어서 좌파의 이념적 특성을 갖다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부 좌파 단체들이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기다렸던 듯 참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까지 얻으려고 시도하니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비극을 자기들 이속 처리에 이용한다는 것은 범죄로서 이를 8번 3번 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